네, 반갑습니다. 저는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스토리지 프리세일즈를 담당하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4세대 데이터 센터를 위한 원 전략과 전력 효율 혁신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 전략의 원은 원이라는 의미 그대로 하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히다치가 발표한 VSP1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세션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VSP1 전략에 관련 내용이고요. 최근 히다치는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VSP1 전략을 발표하며 그 원 전략에 발맞추어 VSP1 시리즈 제품을 대거 출시를 했습니다. 그 기술을 중심으로 스토리지를 통합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 효율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전력 부족 문제가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효율을 좀 증대시키고 전력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요즘 암 서버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히다치의 VSP1에 대한 전력 효율 기술과 더불어서 그 암 서버에 대한 기술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혁신을 거듭했던 그런 스토리지의 그런 기술 그리고 현재 그런 인프라 현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IT 시장에서 스토리지가 부각되기 시작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년대 말쯤으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약 한 27년, 8년 정도의 시간이 좀 흘렀고요. 저는 이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스토리지 프리세일즈를 한 20년 정도 했고요. 그 전에 IBM과 EMC 엔지니어를 한 7년 정도 했으니 전체 스토리지 그런 기술 방향과 기술의 발전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저와 함께 그동안에 이제 기술의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동안의 스토리지 기술은 정말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토리지는 초기에는 단순 저장의 그런 기능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스토리지 위에 복제 기술이 발전되고 인터페이스가 발전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애드돼서 고도화됐고요. 프레쉬가 등장하고 프레쉬의 바탕으로 중복 제거, 압축 기능이 응용이 되면서 스토리지는 크게 그런 효율성이 향상이 됐고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어 이제 병렬 확장 기능이라든지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추가가 돼서 스토리의 그런 확장성 그리고 가용성 부분에서도 향상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등장해서 스토리지 인프라에 보다 더 유연한 환경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기술에 대한 그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혁신적인 기술, 정말 전환점이 됐던 기술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스토리지의 가상화 기술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가상화 기술은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그런 IT 자원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가상화 기능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그런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스토리지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실제 우리의 그런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현황은 과거의 그런 레가시 인프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데이터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접근으로 변화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인프라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전례 없는 데이터의 증가, AI 확산으로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프라가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일로도 발생하고 그리고 데이터는 곧 비즈니스로 직결될 만큼 굉장히 가용성이 중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프라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력 부족 문제 여전히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전 과제들,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저는 VSP1 전략이 그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장표를 통해서 VSP1이 어떤 해답을 드릴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SP1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지 인프라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뭐 블록 파일 오브젝트, 서로 다른 스토리지, 그리고 뭐 온프라미스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엣지 클라우드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실행하고 데이터 시스템 간의 그런 데이터의 상호 연동, 호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된 통합된 그런 인프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으로 그렇게 관리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 관리 소프트웨어들, 각각의 데이터 유형별로 존재했던 소프트웨어들을 하나의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패밀리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좀 더 지능화되고 AI 기반으로 그런 자동화되고 그런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각각의 두 핵심 방향에 대한 좀 세부 기술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통합을 위한 그런 인프라를 위한 그런 기술 요소들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필수 기술의 가장 핵심은 바로 가상화입니다. 가상화는 앞서 제가 좀 말씀해 드렸다시피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그 IT 자원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현재 그런 모든 이제 IT 인프라의 그 IT에 대한 기술도 가상화가 근본으로 핵심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가상화가 없었다면 아마 현재의 IT 인프라를 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히다치는 2004년도에 처음 스토리지 가상화를 선보이고 시장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의 그런 시장을 좀 리딩하게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것이죠. 단순히 스토리지 연결 구성만으로 스토리지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그 하나된 스토리지 환경에서 데이터를 이관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백업을 구성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DR 사이트로 이동시켜서 DR 장비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에 대한 장점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화 기술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켰다가 2017년도에 그런 액티브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기술을 또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다른 스토리지를 하나의 공통된 시리얼 넘버를 가진 가상의 장비로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 입장에서는 마치 한 대의 스토리지에서 I/O를 일으키는 것 같은 기능을 해서 그런 무중단 가상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스토리지 병렬 확장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대의 분산된 스토리지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기술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처음에 소개됐던 스토리지 가상화 부분은 특정 장비에 종속이 돼서 I/O를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스토리지 병렬 확장 기능은 개별 스토리지의 그런 독립성 그리고 성능을 보장하면서 스토리지를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볼륨을 서로 이동하고 확장하고 하는 스토리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스토리지 가상화를 통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구성하는 목적은 바로 단순화이거든요. 그 인프라를 단순하게 해서 그런 시스템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이 가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그런 장비가 들어간다거나 솔루션이 추가돼야 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가상화의 그런 기본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하나의 병목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때론 장애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관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의 기본 전제 조건은 별도의 추가 장비,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단순 스토리지의 연결 구성만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 가상화의 기술이 또 한 번의 대변혁을 좀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서버 스토리지에서 그런 구현했던 그런 가상화 기능을 서버로 그리고 클라우드로 확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지를 가상화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은 스토리지에 탑재되어 있는 스토리지 OS를 통해서 가상화를 구현하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지에 탑재된 그 OS를 서버에 설치를 해서 서버를 마치 스토리지처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다른 스토리지와 서로 복제를 한다든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통합된 그런 인프라 환경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로 이미 클라우드로 스토리지를 히다치 스토리지를 또 구성을 해서 온프라미스의 스토리지와 상호 또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히다치 스토리지를 저희는 VSP1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하면 VM웨어의 vSAN, 유타닉스의 아크로폴리스, 아니면 델 EMC의 스케일 IO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와 크게 다른 점은 스토리지에 설치되어 있는 OS를 서버에 설치를 해서 스토리지와 통합된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의 여러 가지 그런 엔터프라이즈 핵심 데이터 관리에 대한 핵심 기능들이 서버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서버와 스토리지 간에 서로 통합을 구성해서 그런 사일로를 또 방지하기도 하고, 저희가 가진 또 특허 기술을 통해서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또 AI 기능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제 여러 노드 간의 그런 I/O를 분산하거나 핫스팟을 제거하고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지 통합된 가상화 플랫폼으로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그런 통합을 완성하는 하나의 단계이고요.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지의 그런 기술들을 애드해서 그런 통합의 그런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스토리지를 논리적으로 묶는 것도 통합이지만 여러 서비스를 한 대로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한 대로 만드는 것도 통합입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장비로 여러 서비스를 통합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은 때론 그 통합된 장비가 성능이 필요하다든지 용량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서로 다시 병렬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의 절감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의 절감 기술의 전제 조건은 성능 저하 없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이 데이터에 대한 절감을 통해서 그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와 서버,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거리의 제약이 없는 그리고 데이터에 손실 없는 그런 실시간 복제에 대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능들을 함께 접목을 해서 현재 그런 통합 인프라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좀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된 인프라는 또 공유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함께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공유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의 특징으로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외부의 공격을 받기가 좀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AI 기반 실시간으로 그런 트래픽을 분석해서 그런 악성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고 격리하고 그리고 I/O의 그런 노드를 제어하고 그리고 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거부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도어로 데이터가 이제 바이러스로 감염되거나 그런 랜섬웨어가 걸려서 데이터가 손상이 되면 절대 이제 수정 삭제를 할 수 없는
스냅샷 백업법으로 즉시 복구를 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데이터 인프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봤고, 그 두 가지 방향 중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통합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인프라라고 할지라도 각기 스토리지마다 개별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 통합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사일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프라의 통합과 함께 그런 그 소프트웨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통합은 기존 그런 관리 기능에서 또 AI에 좀 더 지능화되고 그런 IO 및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상황에 맞춰 동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기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토리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지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서버,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서드파티 솔루션까지도 하나의 관리창에서 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이제 클라우드 포털 연동을 통해서 그 인프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인프라가 복잡해지고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자동화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자동화는 기존에는 우리 스토리지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개별 스토리지의 API를 이해하고 그걸 다시 이제 그 여러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동화된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포팅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모든 스토리지 자원을 다 코드로 정의를 하고 이 코드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모듈을 이런 자동화의 앤서블이나 테라폼 같은 자동화 솔루션으로 직접적으로 쉽게 연동을 해서 그런 자동화를 쉽게 구현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운영에 대한 비용과 관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고 향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환경에서 일관된 구성으로 이제 오류를 줄이고 그리고 복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제 스토리지 VSP1 전략의 두 가지 핵심 방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 기술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VSP1에 대한 좀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지와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의 통합 환경이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아주 수많은 그런 유즈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 보통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통합 부분이고요. 이 통합에서도 가장 좀 절대 다운돼서는 안 되고 항상 무중단 가용성이 요구되는 볼륨들은 다시 또 다른 스토리지와 클러스를 구성해서 액티브 형태의 무중단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그 온프레미스의 유유 서버나 어떤 서버를 활용해서 거기에 스토리지 OS를 설치를 하고 다시 히다치 스토리지화를 구성을 한 다음에 기존 온프레미스의 다른 스토리지와 볼륨을 복제를 하고 이관시켜 뭐 그런 개발 환경이나 그런 테스트 환경 또는 그런 백업 환경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AWS의 스토리지를 단순 이네이블 시켜서 스토리지 환경을 구성하고 그리고 온프라미스의 그런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나 그런 일반 레가시 스토리지를 상호 연동해서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를 구축할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액티브 형태 무중단에 대한 이런 구성 사례는 아마 한 100건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주센터에서 액티브로 가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스토리지 장애에 대한 부분을 무중단 시스템을 만들고 주센터가 이제 장애에 날 걸 대비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원격으로 이제 복제해서 DR을 구성하고요. DR의 스토리지는 기존의 이제 그 노후화된 스토리지를 스토리지 가상화로 묶어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VSP1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해드렸고, 다음은 이제 전력을 혁신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데이터 센터가 가진 도전 과제는 지금 전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전력을 또 사용함에 있어서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인프라 도입이, 수많은 또 인프라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로 인한 이제 전력 효율이 높은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게 관건인데, 그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보통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VSP1 전략을 통해 그런 이제 인프라의 그런 자원을 효율화하고 통합하고 최적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스토리지의 그 전력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VSP1의 전력이 적게 먹는 장비, 암 서버나 VSP1 같은 제품을 도입을 해서 그 전력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VSP1의 그런 전력 절감 기술은 효율이 높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고, 그리고 전력의 많은 부분은 프로세서 쪽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프로세서의 그런 사용률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부분을 동쪽으로 조절해서 전력을 낮추는 기술을 통해 그 전력을 절감시키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ESG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은 외부 독립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탄소 절감에 대한 인증과 그런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CFP 공인 인증을 통해 모든 장비들이 인증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스타라는 또 기관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인증하는 기관인데요. 현재 모든 전자 제품들, 조명기구들, 그걸 검증을 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장비들은 에너지 스타의 인증을 마크를 붙여줍니다. 이 에너지 스타의 인증 기관에서 스토리지의 50개의 스토리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그 효율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모두 이제 1, 2, 3위 전체가 히다치 스토리지로 가장 높은 전력 효율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암 서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전체 전력에서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0에서 50%가 되고, 그리고 이걸 냉각, 공조하는 비용이 한 40% 정도 됩니다. 서버를 개선을 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외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암 서버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부터 암 칩으로 점점 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 인스턴스로 사용했던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70%까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모든 맥북에 암 프로세서가 탑재되고,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 암 칩이 지금 탑재되고 있고요. 이에 뒤질세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X86하고 락인돼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다시 암으로 모든 것이 지금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멀티코어 암 프로세서와 그냥 고성능의 GPU를 결합해서 그런 슈퍼칩을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면 그런 이제 프로세서에 대한 시장에서도 암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의 조사기관에서 2030년까지 전체 프로세서의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런 경쟁력을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비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지표는 바로 CPU 코어입니다. 같은 전력 대비 얼마나 많은 코어로 더 많은 코어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데이터 센터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공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의 그런 공간 속에 하나의 렉의 상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서버를 장착할 수 있고 그 서버에 얼마나 많은 코어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데이터 센터를 방문을 하면 대부분의 이제 렉의 전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렉의 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 서버는 저전력이고 그 많은 코어를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암 서버로 교체하면 이렇게 상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이름으로써 또 전력에 대한 또 비용도 함께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이제 액세스렉과 그리고 저희 HS 효성 인포메이션이 만나서 그린코어라는 암 서버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액세스랩은 국내에서 암 서버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진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오랜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두 업체가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부터 이렇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암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런 OS와 그와 연동되어 있는 오픈 소스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가이드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한글과 그런 원격 관리에 대한 기능들이 아주 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암 서버에 대한 저희의 구축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실제로 암 서버는 X86의 그런 인텔에 대한 코어보다 훨씬 더 많은 코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서비스 서버가 아니면 접속자가 붙는 멀티코어 서비스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 잘 운영하는 장비를 바꾸는 것보다 구형 장비의 대개체를 하는 부분이 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구축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구축에 좀 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 시장은 크게 이제 여러 몇 가지 유즈 케이스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AI는 크게 이제 그런 학습 서비스와 추론 서비스로 나눕니다. 학습은 아주 고성능의 GPU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구동이 되는데, 이 추론 서비스는 추론 시장이 학습에 비해 한 4배 정도가 크고요. 이 추론은 저사양의 CPU 그리고 그 멀티코어 시스템을 조합만으로도 아주 고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암 서버가 적당할 것 같고, 이러한 클라우드와 그런 제조사의 그런 사례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엣지 컴퓨팅 그런 사용자 운영 환경이 좀 터프한 곳, 여러 IoT 디바이스로부터 그런 데이터를 멀티코어로 수집해야 되는 곳의 그런 엣지 컴퓨팅의 그런 환경에서도 아주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싱클라이언트용으로도 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다수의 서버가 접속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암 서버가 사례를 보유하고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보면 하나의 또 공공기관인데요. 그런 X86 서버로 그런 오픈스택 셰프를 통해서 스토리지에 대한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중화시켜야 되는 요건이 있었고, 그 이중화시켜야 될 부분이 X86 서버가 우석이 아닌 좀 저렴한 암 서버로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구성한 사례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고 그런 효율성을 향상시킨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국내에 그런 암 서버에 대한 사례가 많고, 지금 클라우드에 AWS든 주요 클라우드 위에 여러 개의 고객의 인스턴스 위에
그 암에 대한 그런 호환성들이 다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이제 고객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호환성이나 그런 성능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그 DX 센터라고 암 서버를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고객을 환경에 맞춰서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신청하셔서 저희의 DX 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표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VSP1 전략을 통해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화시키고 운영 환경을 또 개선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암 서버를 통해서 기존의 그런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솔루션과 그런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그 기술력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면 이런 부분 또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오랜 경험과 노하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런 이제 제품력과 기술력을 결합해서 고객이 이제 미래를 향한 그런 혁신과 도약에 함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적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